7페이지 시행자 한번 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등등이 한다고 그랬죠? 등등. 이제 공공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자력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람 공고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시장 군수 등이 하는데 또 다른 등을 시킬 때는 동의 받으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시장 군수 등이 한다 이렇게 그냥 하시고요. 다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개선 사업은 역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에 보면 토지주택 공사 등, 나에 보면 개선 사업을 위해서 국가 등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출자로 설립한 법인. 이건 뭐 볼 필요도 없고 공사 등 가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번 1번에 있는 자와 다음의 자를 공동으로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이런 말씀입니다. 다 정리해서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등등이 한다 이렇게 말자. 나중에 이제 여기에 사업할 때요. 이거를 1, 2, 3, 4 그럴 거예요. 정수, 환관, 1호, 2호, 3호, 4호입니다. 23조 1항, 1호, 2호, 3호, 4호인데 뭐 23조 1항 이걸 틀리게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1, 2, 3, 4 하시면 돼요. 1, 2, 3, 4 순서대로 정수, 환관입니다. 1호 방식하면 정비 기반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설치 확충해주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이게 뭐 현지 개량 방식, 스스로 방식.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자력 방식 막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있는데 법에 있는 지금 말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런 말 안 나오고 혹시 나온다면 1호 방식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을 다 쓰기 아니고 23조 1항 1호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호 3호, 4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1호는 시장 군수등이 직접 하고 공사 등을 시키려면 과반수 동의 받으라 이 말인데 그 말은 저는 아무튼 입법상 이해가 안 되고요. 왜 그렇게 해놨는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도 안 되는데 강의하라고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좀 보여져요 저는. 그리고 2, 3, 4, 5는 시장 군수등이 하거나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로 같은 거 개설하는 건데 놀이터 만들어주는 건데 시장 군수등이 하든 토지택 공사 등이 하든 그걸 왜 토지등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오히려 여기는 집을 부수는 건데 이때 동의받아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뭐 제가 모르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해 안 돼요. 어쨌든 여기 동의 안 받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동의받도록 한 건 저는 아무튼 이해가 잘 안 돼요. 놀이터 만들어주는데 시장 군수가 하든 또 지방공사 하든 그걸 왜 동의받으라고 했는지는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이러니까 얘는 이렇습니다 하고서 넘어갈 텐데 그나마 그럴 텐데 잘 물어보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뭐냐 그냥 등등히 한다 이렇게 말자 이거요. 이렇게. 이 복잡한 거를 다 해가지고 여러분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리고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자주 나오면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래야 안 되니까 등등히 한다. 자, 그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해요? 조합이 합니다.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하는데, 물론,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공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을 하는 건 보지 마시고, 그리고 조합이 한다. 근데 재개발에서 2번에 보니까 몇 명 미만? 20명 미만. 그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다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20명 미만. 여기서 할 것은 20명 미만밖에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지만, 글씨가 많지만. 이제 그것만 기억하면, 그건 이제 조합이 아닐 수 있다. 일반적으로 꼭 그러지 않지만 규모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좀 작다고 볼 수 있겠지. 일반적으로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막 대규모 공장 3개 있으면 일반적인 200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좀 작을 것이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나머지는 이제 누가 해요? 조합. 그리고 개선 사업 누가 해요? 토지등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등등 공공시행한다. 이렇게 큰 흐름을 알아놓으면 나중에 볼 때 그런 문장을 읽을 때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작은 것들 막 읽다 보면은 안 보게 돼요. 절대 안 보게 돼요. 어려우니까. 물론 안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20명 미만 체크해 놓은. 이제 사업조합, 조합을 만들어 사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조합을 안 만들면 여기 조합이 있는데 조합을 만들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설립 인가. 이 조합은 이름은 조합이지만 실질적인 성격은 법인입니다.
실질은 뭐예요? 그러니까 법인. 법인은 뭘 해야 성립하죠? 그렇죠. 인가 갖고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대외적으로 공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으려면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의 동의가 필요해요? 4분의 3. 자, 4분의 3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동의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재개발 사업에서는 전체 면적이 2분의 1이 돼야 되고 재건축에서는 전체 면적의 4분의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앞에 붙어 있는 말은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머릿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재개발 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등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머리 쓰고, 여기는 면적이다. 이렇게 마시고.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 안에서의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의 구분 소유자인데, 주택단지 아닌 곳이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 동의도 받아야 돼요. 그 여기 있는 사람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앞에 붙어 있는 말들이 다 달라요. 절대 기억할 필요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맨날 나온다면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래 아니니까. 앞에는 머릿수, 뒤는 뭐예요? 토지 면적입니다. 3분의 2. 이 3분의 어디 나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의 토지 등수에 얼마의 동의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아야 돼요? 4분의 3.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여기 만약에 주관경 개선사업, 주관경 조합이 없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이다. 그럼 얼마 동의? 4분의 3. 그 토지 면적은 2분의 1. 그래. 자,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동의 받아야 돼요? 4분의 3. 머릿수. 토지 면적 얼마? 4분의 3. 그리고 각통 과반수도 필요합니다. 각통은 나중에 집어넣어도 돼요. 이제 이거 하는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4개 동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100%가 찬성했어요. 그럼 전체 4분의 3 됐죠? 똑같다고 했을 때. 그죠? 근데 여기서 100명인데 50명만 찬성했어요. 여기 포함시켜서 못해요. 4. 과반수라고 있으니까. 과반수는 반 넘은 수예요. 그래서 전체에서도 4분의 3이 필요하지만 각 동마다 얼마는 충족을 해야 돼요? 과반수를 충족해서 합한수가 4분의 3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각동까지 집어넣으면 어려우니까 각동은 지금 나중에 보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삐딱한 반대하는 사람이 반이 있어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얘를 빼는 그런 절차도 이제 있어요. 재건축에는. 근데 아파트 주택은 안 그러고 보통 복리설, 상가 건물 소유자들이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소수다 보니까 소외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면서 이 사람들이 권리를 좀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같은 거 평가할 때 좀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걸로 이렇게 빼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어요, 이제. 토지분할 청구인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공부하는 거고요. 자, 다시 주택단지 안에서 얼마의 동의가 필요해요?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그래서 요 2분의 1은 뭐예요? 재개발 사업. 요 2개는 뭐예요? 재건축 사업. 주택단지 밖에서 말하는 거고 이건 주택단지 안에서를 말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주 자주 나왔고 저는 이게 6가지 그러니까 6가지 사업으로 돼 있을 때 이게 좀 더 복잡했어요. 이제 이것이 그래도 그냥 1, 2, 3만 알면 돼요. 자, 조합설립 동의효과 뭐예요? 1, 2, 3. 2가 어디에 있는가만 아시면 돼요, 이제. 앞에는 다 머리 쓰니까. 여기 붙어 있는 말 틀리게 안 하고, 이제 괄호, 이렇게 괄호 해가지고, 이제 괄호 메워라. 이렇게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복잡해서 뭐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1, 2, 3 말면 돼요, 1, 2, 3. 자,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또 이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등기를 하면 조합이 성립하는데, 이런 동의 받을 때 여기 아파트 막 3,000세대가 있어요. 그럼 우리 4분의 3 동의서 한번 모아봅시다. 이렇게 광고한다고 공고한다고 방송하면 와가지고 4분의 3이 동의서 찍어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조합 설립을 위한 거니까 이거 생략하고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발로 뛰고 해야지 이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전에는 하나의 정비구역에 막 여러 개가 있었어요. 나도 추진위원회다, 나도 다 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조합 만들어지면 또 감투 쓰고 해서 이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많이 있으면 안 돼요, 한 구역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럼 여기 A라는 단체가 있고 B라는 단체가 있고 C라는 단체가 전에는 세 개가 막 난립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과반수 동의는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반 넘어야 과반수니까. 나머지 사람이 찬성해도 이 사람은 과반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반수 동의 받아서 얘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이 있어야 돼요. 추진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만들고 시장 군수 등 승인 받고요.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됐어요, 이제. 여기에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불법 같은 거, 탈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이거 4분의 3 더 추가해서 4분의 3 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까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을 신청해야 됩니다. 여기 찬성한 사람은 여기 찬성한 걸로 봅니다. 조합 설립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했다는 건 사업하는데 동의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사람이 조합 설립과 신청 전까지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대해서 할 수 있죠? 여러분들 한 번 찬성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찬성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상황이 바뀔 수 있고 내가 단순히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주변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추진위원회 믿었던 얘네들이 범죄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철회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인가 신청하기 전까지 해야 돼요. 인가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시장 군수 등의 인가 업무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반대 의사 표시 철회할 수 있는 자유도 남의 권리를 권한을 또 침해하는 정도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면 안 되겠죠. 또 균형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의사 철회는 언제가 조합 설립가 신청 전까지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다? 앞으로 이제 저랑 공부한 사람들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 그러면 안 되고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 전까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 이제 언제 전까지 하는 말들이 근데 그걸 공부하면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돼서 헷갈리니까 포기하게 돼 이제.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다? 전까지. 후에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전까지 말면 돼요. 전까지.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고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117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기도 등 하는 말을 띄웠었는데 띄웠으면 사실은 틀린 거예요. 붙였어야 돼요.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다음 페이지.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되고요. 운영규정 등을 작성해서 다 이것도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기억은 보지 마시고, 니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즉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법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이제 시장 군수 등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이걸로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2번 등기를 해야 한다고 했죠? 인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얘는 이름은 조합이지만 실질적인 성격은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민법에 있는 규정을 빌렸을 때는 무슨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인,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조합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성립됐어요. 그럼 사업을 하려면 이제 언제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 끝나겠다.
아파트 몇 평짜리를 몇 세대를 건축하고 몇 평짜리를 몇 세대를 건축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사업 시행 계획. 시행계획이 시행계획. 그리고 이것을 서로 간에 어떻게 나눠주겠다는 것이 관리처분 계획이고,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이 있고, 이건 이제 사실적인 행위와 관련되는 거고, 관리처분 계획은 권리관계 변화와 관련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이것도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양관 1번에 통관 1번,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 계획서에 정관 등과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된다. 변경한다, 중지한다, 폐지한다 할 때 인가 받아야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인가 받아야 된다. 어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A라는 절차를 밟았다 그러면은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A라는 절차 밟으라고 했죠? 근데 경미한 변경을 한다 그럴 때는 신고. 그 경미한 변경이 이제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양이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말하고 숫자 같은 거 외우는 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시험에 종종 물어보는데. 그리고 양관 2번,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있겠죠.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해당 정부역 안이나 또는 해당 정부역 밖에 있는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아니면 주택자금의 용자를 알선하는 등의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해야 될 의무는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이 제일 여유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구책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없고 임시하면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건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몇 번 들으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가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면 거기 이제 거주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뭐 질문해. 상식이에요. 그냥 이건 읽으면 돼요. 국가나 지자체에게 토지나 시설의 일시 사용을 신청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특별하게 정당한 그런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시설이 있는데 우리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는 사람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 거주하기 위해서 좀 사용하겠습니다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하세요 해야 돼요. 사용료도 안 받아요. 근데 이미 무슨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국가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만들어놨어요. 선수 아파트. 근데 아직은 올림픽 개최가 안 되고 있어. 빈집에 빈집. 여기 개선 사업이 시행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거주하기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이것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 못해요. 사용료도 안 받아요. 근데 올림픽이 한 두어 달 있으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슬슬 입소를 하기로 했대요. 그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근데 없다고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그래서 이미 사용 계약이 있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할 때는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없다고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아주 간단한 거 스토리를 알고 나면 쉬운 건데 모르면 어려우니까 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계획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게요 약속했어요. 사업시행계획.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통지를 해주죠 이제. 누구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줘. 통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물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관리처분 방식이 있을 때는 통지해주죠. 그 조합은 아니라 그건 조합이란 말 없지만 어쨌든 이런 관리처분 방식 할 때 관리처분 방식 할 때는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이제 환지를 한다면 거기는 환지계획이 있는 거죠. 또 이제 도시활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환지계획이 있는데 그 환지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기서는 정표부 안 물어봅니다. 이제 도시활법 물어보고 여기는 물어보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 물어봐요. 이걸 이제. 통지하고 그리고 여기는 조합원에게만 분양하는 게 아니고 일반 분양도 하잖아요. 그죠?
일반 분양이 알고 보면 도시활법의 환지에서 채비지하고 비슷해요. 이걸 사업 경비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채비지 비슷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무슨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을 설치한다, 주민 운동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은 좀, 보류지하고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임대주택 이런 것들, 보류지하고 비슷해요. 임대주택이라든가. 보류지하고 좀 비슷하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뭡니까, 그, 도시활법 좀 공부가 되고,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이런 말도 이제,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이런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에 있는 건 이제. 근데 이런 거 처음부터 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분양만 중점에 말하는 거예요, 분양만. 여기만 이해하셔도 나중에 이런 것들 붙이는 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또 공고도 하죠. 일반 분양이 되니까. 통지하고 또 이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분양신청 기간이 있겠죠. 분양신청 기간 같은 거 이제 나중에 뭐 숫자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분양신청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분양신청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분양신청은요, 일반 분양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분양은 주택법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주택법에 있으니까 여기서 또 안 물어봐요. 여기서 말하는 분양은 이제 조합원들의 분양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여기 개선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 이 사람들의 분양을 말하는 거죠.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끝나면 그 분양 신청 기간 끝난 것을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분양 신청한 사람은 누구고 안 한 사람은 누구고 있잖아요.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분양 대상자의 권리 관계 같은 것들이 관리처분 계획에 다 수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잘 안 물어보고 재건축 사업을 물어봅니다. 거의. 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말할 거예요. 제가 말할 때. 꼭 여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명확하게 다 맞는 말 아니지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재건축 사업에서 여기 갑을 병정 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만 토지 등 소유라고 했어요? 누구만 토지 등 소유자예요? 이 사람만, 병만. 그렇잖아요. 여기는 A 하는 사람은 토지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하고 동등한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만 뭐라고 했어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압을 이런 사람들은 다 팔고 떠나야 돼요. 파는 게 매도죠, 매도. 그래서 매도해라 청구하는 사업 시행자가 나에게 이런 것들 나한테 매도하고 가세요. 매도 청구권이에요. 국토계획법에서는 내 걸 매수하세요. 매수 청구인데 여기는 네 걸 나한테 팔아라. 매도 청구.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병이나 여기에는 A, B, C 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하면 그 사람도 조합원이 아니에요. 재개발 사업은 동의를 하든 말든 조합원이에요. 여기는 동의를 한 사람만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누구만 조합원이 돼요? 동의한 사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 빼고요. 여기 건축물만 가진 사람, 토지만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동의하든 말든 간에 이 사람 동의 대상자도 아니고요. 동의 상대방도 아니고, 동의의 주체도 아니고,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의한 사람만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만 사업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네,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냐하면 이제 재건축을 하겠다 할 때도 처음에는 우리 사업 뭐 하겠어, 이거. 재건축 한다고 뭐 10년, 20년 지나도 성공하는 거 내가 내 눈에 못 봤는데 하겠어. 그래서 방관했던 사람이 나중에 사업 시행 계획서까지 나오면, 사업 되네? 하고서 다시 찬성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혹시 동의할 생각 없느냐 물어보는 절차가 하나 있어요, 이제. 거기서 만약에 동의하면 이제 분양청 할 수 있고, 그때도 동의 안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청산을 해줘야 돼,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절차 같은 걸 이제 물어봐요, 이제. 근데 이런 흐름을 자꾸 이해하고 있으면 그 말 붙일 때 얘기가 조금 재밌고 이해가 쉬운데 흐름을 모르면 이제 토막토막 공부해야 되니까 막 정신이 없고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모르는데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모르거나 여기 절차를 잘 알거나 시험 접수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지역적인 걸 많이 물어보니까. 근데 공부할 때 편한 거죠, 이제. 절차를 하면. 절차 막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은 뭐 절차가 우리 시험에 당락에 크게 좌우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절차를 보면 계속 막연하고 시험 볼 때까지 불안하고 절차를 하면 공부가 조금 재미있고 수월하고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하고 공법 고득점 전략 과목이다 하는데 오늘 저번 주가 이제 우리 강사들이 좀 바쁜데 이제 합격자 모임에 많이 이제 초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또 공법이 2차에서 제일 많이 맞았다. 뭐 공법 82.5 맞았다. 뭐 77.5 맞았다. 이런 사람 많고 한 사람은 50점 맞았다. 그래서 당신은 내 수강생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합격은 했는데 50점 맞았대. 야간에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라 조금 이제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그 다 2차만 공부했는데 2차만 공부했으면 그보다 훨씬 더 잘 받아야 되는데 한 70점 맞아야 되는데 좀 잘 못 받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절차를 하면 이제 좀 공부할 때가 여러분들이 좀 수월해져 이제. 그래도 저는 아무튼 공법은 전략 과목은 삼지 마시라. 나중에 가서 80점을 맞든 85점을 맞든 이제 중개사법을 전략 과목 삼아야 돼요. 근데 공부는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공법은 제일 많이 하는데 전략 과목은 이제 곤란하고 공부하다 점수가 나오는 건 나오는 대로 맞는 거고. 그 제가 어디 학원 가니까 그 중개사법을 효자 과목이다 이렇게 말해 이제 그 학원에 상담할 때 맞거든요. 맞기는 효자 과목인데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면 효자한테 잘해줘야 돼요. 불효자한테 잘해줘야 돼요. 불효자한테 잘해야 돼요. 효자는 내가 잘 못해도 효자예요. 불효자는 내가 좀 잘못하면 막 노인네 뺨을 때리고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불효자한테 공법은 이 불효자 과목에 이게 점수 잘 안 나와요. 근데 얘를 토울이 했다가는 과락이 나요. 과락이 부모를 때리는 것도 똑같아요. 비유를 하자고 그러면 효자가 뭐 설렁설렁해도 점수가 나와요. 걔는 뭐 설렁설렁 안 나겠지만 비유하자면 얘는 뭐 양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야 공법은 점수가 안 나오니까 중개사법을 열을 하고 공법은 이틀만 해서 50점을 맞자 택도 없는 소리다 이제 그렇게 하죠. 안 되죠 이제. 네. 어쨌든 다른 과목 하는 정도보다는 좀 더 해야 되는데 2차에서 뭐 민법이 뭐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민법은 뭐 중개사를 하시든 안 하시든 필요한 법이라고 친다면 이제 공법은 중개사 하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법이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만 투자하시면 공법 때문에 뭐 이렇게 너무 힘들었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맨날 연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시 한번 받고 관리처분계획. 자, 분양통지 밑에 한번 읽어보면요. 자, 사업시행자는 뭐 줄글 건 없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실, 분양과 관련된 사실 통지하고 그리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나 건축물 등의 일정한 또 사실은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지 내용과 공고 내용이 약간 다른데 그걸 뭐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자, 분양 대상이 되는 내역에 대한 통지와 공고를 하는구나. 이런 정도 이제 보시고. 네모에서 한번 볼까요? 뭐가 있을까 보면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나 건축물 당연히 내역, 아파트 같은 거 통지 공고해야 될 것이고. 1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명세와 또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있은 날 기준한 가격 이것도 통지를 해주고 그럼 분양 대상자가 앞으로 분담금을 얼마나 낼 것인가 중요한 문제죠. 이게 내가 분양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분담금의 추산액 이런 것도 알려줘요. 추산액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분양 신청을 몇 명이 하느냐에 따라서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면 분담금이 좀 줄어들 거고 적은 사람이면 분담금이 좀 늘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추산액 할 말이 다 있고 여기에서 분담금이 결정돼 이제 관리처분계획에서 분담금 여기서 나와요 이제 분양 대상이 결정되면 분담금이 나와요 이제 그 분양 신청 기간 이런 것들 이제 알려줍니다. 그 분양 신청 기간 안에 이제 분양 신청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은 당연히 언제 수립해야 돼요? 분양신청기간 끝난 때 수립해야 되겠죠? 끝나면 누가 분양신청했는가? 이제 분양신청기간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분양신청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처음 정한 기간보다 연장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연장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제 자 분양신청이 끝나면 그때 이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내 멋대로 가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를 너무 부당하게 이제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개발법은
인가, 준공검사 이것을 지정권자에게 받는데 여기서는 등한테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 등,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서 시장, 군수 등 한다고 했죠? 이것이 그냥 무엇의 줄임말인가? 이건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자,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는다. 관리자분계. 분양 설계,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 보류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분양 설계, 환지 설계하고는 비슷해요. 큰 그냥 바탕이 되는 총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 이런 시험에서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분양과 관련된 게 다 있다고 했죠. 너무 상식이잖아요. 2번은. 3번 분양 대상자의 분양 예정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추산액. 5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했는데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이런 정도만 아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얘하고 3번과 5번을 비교 형량해서 분담금도 결정되고 나중에 청산금도 결정이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본래 이제 관리처분계획에는 좀 어려운 이제 또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아파트 5개 가져도 하나 주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러면 5개 가져서 하나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청산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하는 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7번은 줄긋지 말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종전에 아파트를 5개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 외에 뭐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다 비교 형량해 줘야 되죠. 그게 7번에 있는 거예요.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 아닌 것의 권리 명세.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이 무엇인가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보지 마시고 이 정도 보시면 관리처분계획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많이 본 거예요. 이제. 나중에 다른 것들 좀 읽어보면 되겠고 뭐 세입자의 권리 명세 같은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네, 6번 보시면 오늘은 3번, 5번, 6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분양 예정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 추산액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가격 할게요.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보지 마시고 그냥 그리고 단순화 시켜놓으면 여러분 이해가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6번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정비사업비가 사업 경비가 얼마 들 것인가. 추산액이죠. 왜냐하면 사업하면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추산액. 그리고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 규모와 분담 시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권리관계.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에는 여기다가 건축물을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 정비기반시설을 어디다 어느 만큼 설치할 것인가. 철거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범죄 예방 대책이라든가 하는 것들 사업 일정과 관련 공사와 관련된 게 있고 이거는 권리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걸 섞어놓고서 다음 중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물어볼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이 아닌 것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막연히 외워서는 어려우니까 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하는 말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은 1.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나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외울 필요가 없다. 그 밖의 사항 그랬잖아요. 합리적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엉뚱한 하고 있는 거야. 환지할 때도 위치, 면적, 토질, 수리,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했는데 그것도 위지면 토수리환 외우고 있어요. 그럼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의 권리와 배분받게 되는 권리를 형평성 있게 고려해서 작성해라 이런 정도예요. 이제. 공정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공정하게 해라. 그 정도인데 그걸 외우고 있어요. 이제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좁은 것은 좀 넓힐 수 있고 넓은 것은 좀 좁혀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너무 개발 이익을 과점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 너무 권리가 작다고 해서 배제하거나 하지 말고 다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리게 안 나오고. 그런데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이 있어요.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이익을 위해서 정비사업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사람.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현금으로 그냥 청산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양시정 못하게 하고. 너무 좁은 토지는 환집 도시화법에서 공부한 게 있었죠. 한 30제곱미터 가진 사람에게 권리가액을 평가했더니 15밖에 안 되는데 늘려서 60을 준다. 이런 것들은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환지 부지정 신청 안 해도 그냥 직권으로 환지 안 해주듯이 여기서도 그런 내용 똑같은 거예요.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중에 제가 정비구역 지정 후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10,000번 했어요. 기억 안 나요. 아무튼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정비 예정구역 지정 후 바꿔놓으면 그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이 못 찾아요. 그럼 한마디만 하면 알 수 있어요. 자, 좀 전에 언제 전까지 내가 의사를 처리하라고 했어요? 전까지 그냥 전까지. 조합설리가 신청 전까지 하지 말고 전까지 한 사람은 보호가 돼요. 후에 한 사람은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후에 분할된 토지 이렇게 말고요. 그럼 여러분 기억이 나요, 그것은.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 후에 하면 기억하라면 기억 못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강의는 이것만 집중적으로 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에 공부하신 분들이 시험장에서 못 써먹어요. 그래서. 네, 후에 취득한 자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없다 그 취지. 어떤 시점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것은 좀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이해 안 되고 그냥 외워야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면 보호되는데 후에 하면 후회를 하게 돼요. 시험 공부도 언제 해야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 열심히 하고 시험 보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전까지 해야 돼. 뭐든지 전까지. 재해나 위생상의 위해를 이건 나중에 보겠고 보지 마시고 지금.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 끝난 날 기준한다가 받고 6번 한 세대나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1주택을 공급한다. 한 세대나 한 명이 자, 주택에 관해서는요. 권리관계를 따지는 한 세대를 한 명하고 같이 취급해요. 한 명 있는데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 있잖아요. 한 세대 있죠? 세대가 있으면 그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죠. 한 세대를 그냥 한 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부부가 있고 자녀가 2명 있어요. 4명이잖아요. 4명이 하나씩 해서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한 명이 4개 가진 것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원래 한 명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나 주겠죠. 근데 4명이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4개 줘야 되냐, 각각 하나씩. 근데 세대 구성원이 4명인데 4개를 가지고 있다. 몇 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 준다, 하나. 그래서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거는 아까는 한 세대가 여러 명일 때 하나밖에 안 준다고 했죠. 근데 이제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그죠? 남다른 사람 2명이 이상이 하나의 주택이나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도 몇 개를 줘요? 하나만 준다. 같은 세대가 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당연히 하나만 주는 거고 서로 다른 남남이 주택이나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는 몇 개? 하나 준다. 그래서 기본원칙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요. 기본원칙 한 사람 그럼 한 세대도 한 사람이 들어가요. 그냥 한 세대 안 쓰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몇 개의 주택을 공급한다? 1주택. 1주택.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또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어요. 몇 개를 공급한다? 1주택 공급한다. 여기다 뭐 약간의 예외조항인데 그래 중요하지 않고 이거 기본입니다. 이걸로 답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여기 이제 예외가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팔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좀 이따 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에 대해 진행하는 절차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제일 먼저
그냥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다. 정비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은 누구까지 수립하는 거예요? 시장까지 수립한다. 그래서 정비계획의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청장은 정비구역을 지정을 신청해야 돼. 신청. 시장군수는 직접 지정할 수 있는데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이제 신청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책에는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위해서 여기 무슨 구역이 작고? 재건축 정비구역에서는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돼요. 안전진단. 자, 위반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안전진단. 제가 주관경 개선이나 재개발 사업에 기획이 있는 게 아니고 재건축. 안전진단은 우리가 안전진단한다 그러면 안전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건데 재건축에서는 이것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가 이거 통과해야 재건축하는 거예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또 대통령의 요건이 있는데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일 때 재건축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요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건축물에 안전 진단했더니 3분의 2가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한 정비 위반을 안 하는 겁니다. 안전을 했더니 3분의 2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물론 이것만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주거 환경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그 지역의 주택의 수요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정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럼 정비 위반해서 재건축 정비구역을 정하는데 안전진단을 해야 돼요. 단순화시키면 여기에 3분의 2가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에는 전에는 아니고 이걸 특히 여기서 요구하는 이유는 재건축을 하기만 하면 떼돈을 벌 때가 있었어요. 아파트가 지금은 중소형 평수가 더 인기가 많은데 대형, 중대형으로 갈수록 값이 막 2배, 3배씩 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8평인데 재건축해서 32평 받았다. 그러면 값이 2배가 뛰어요. 40평 받았다. 막 3배가 뛰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건축을 다 원했던 거예요. 해달라. 원래 어디서 하는 거예요? 노후불량 건축물을 이어야 하는 건데 노후불량 아닌데 때려 부수고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해달라고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안전진단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프랭카드 옛날에 막 붙었거든요. 강서구 이런 다니면 경축 안전진단 통과. 이게 뭐예요? 경축. 우리 아파트는 살기에 부적합하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경축이에요. 경축. 아까 불안한 게 노후불량 했잖아요. 노후불량. 우리 아파트 너무 낡았다. 경축.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가 좀 지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물론 안전진단 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또 재건축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서도 중목 벌채와 식채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 이런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되게 또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구역 지정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또 불편하고 피곤하고 뭔가 한계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엔 다시 경축 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어요. 또 이제 사업은 진행은 안 되고 권리 행사는 방해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 발맞춰서 여기에서 아까 뭐 할 수 있다. 오피스텔도 그럼 건설 오피스텔을 분양해서 사업 경비를 좀 써라 하는 제도가 자꾸 생기는 거야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 제도가 바뀌는 거야 이제. 전에 뭐 오피스텔을 뭐하러 만들어? 아파트 평수 늘리면은 오피스텔 만드는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데 아파트 값이 막 엄청 뛰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 재건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업 경비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럴 수가 있어서 이제 오피스텔도 그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이제 자꾸 생기는 거고 보완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 실시한다. 안전진단은 그래서 그냥 이거 듣기만 하세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또 할 거고 명확하게 기억을 못 해줘요. 정비 예정 구역이 있었죠. 아까 지웠네. 정비 예정 구역에서 정비 계획 수립 예정 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예정 시가 되면 정비 계획을 위반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누가?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반권자 이렇게 말해요. 위반권자가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돼요. 근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예정 시기가 됐는데 수립을 안 하고 있어요. 2025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됐어요. 근데 안 하고 있어. 남영시장이. 그럼 해달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해달라고 이제 정비계 수립 예정 시기가 되었는데 수립을 안 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정비 위반 제한할 수 있어요. 정비 수립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고, 그 중에 특히 만약에 재건축 구역이다. 그럼 재건축은 정비 위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안전진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 위반을 제한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은 정비계 재건축 정비계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요청은 갑, 을, 병 중에 누가 할 수 있다? 병.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야. 그죠? 재건축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직접 관리가 없으니까 병.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거기 및 그 아래야 돼. 10분의 1은 나중에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또는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거. 그게 이제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닌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에서 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 그거 이해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흔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물어볼 때. 또는 이렇게 슬쩍 바꿀 수도 있거든요.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만 재건축 통과되면 분양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안전진단 통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재건축 하느냐 마느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10분 쉬었다가 120페이지 관리처분 계획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한번 좀 철저하게, 좀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칠판은 그냥 또 놔두겠습니다.